여러분, 결정하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 decide. 우리 정말 매일같이 쓰는 단어잖아요. 근데 이 단어 안에 사실은 가위나 칼 같은 아주 날카로운 이미지가 숨어 있다면 어떠세요? 자, 지금부터 decide라는 단어의 진짜 속살을 한번 파헤쳐 볼 텐데요. 아마 오늘 얘기 들으시면 이 단어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 볼게요. 결정하는 것이랑 싹둑 잘라내는 것. 이게 대체 무슨 상관이라는 거죠? 언뜻 보기엔 정말 아무 관련 없어 보이는데 이 둘 사이에 아주 깊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해답은요, 놀랍게도 단어 그 자체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. 자, 그럼 저랑 같이 그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볼까요? 첫 번째 단서는 바로 decide의 뿌리, 그러니까 어원에 있습니다. 모든 이야기는 잘라내는 행위에서 시작되거든요. 자, 보세요. decide는 사실 라틴어 decidere에서 왔어요. 이걸 딱 쪼개보면 de는 떨어져 나가다, away라는 뜻이고요. caedere는 자르다, to cut이라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되죠? 맞아요. 바로 잘라서 없애버리다가 되는 거죠. 다른 가능성들을 미련 없이 싹둑 잘라내는 행위. 이게 바로 decide의 원래 그림이었던 거예요. 어때요? 갑자기 결정이라는 게 엄청 단호하고 심지어 좀 비장하게 느껴지지 않나요? 그러니까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은 수많은 가능성들 사이에서 불확실함을 제거하는 마지막 컷, 마지막 칼질인 셈이에요. 이 잘라낸다는 이미지를 꼭 머릿속에 담아두세요. 앞으로 decide의 모든 활용법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잘라내는 행위가 실제로는 어떻게 쓰일까요? decide는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뉩니다. 하나는 행동을 결정하는 길, 다른 하나는 사실을 판단하는 길이죠. 왼쪽부터 볼게요. 이건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.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딱 하나를 고르고 나머지는 잘라내는 거죠. 그래서 decide to 더하기 동사가 오는 겁니다. She decided to move to a new city. 이사 간다는 행동을 선택한 거죠. 자, 근데 오른쪽은 좀 달라요. 이건 어떤 사실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. 여러 정보들 속에서 이게 맞아 하고 진실을 딱 잘라 규정하는 거죠. 그래서 decide that 뒤에 주어 동사가 오는 문장이 따라와요. I decided that the plan was too risky. 그 계획이 위험하다는 사실로 결론을 내린 거죠. 어때요? 하나는 앞으로 뭘 할지 길을 자르는 거고 다른 하나는 진실은 이거다라고 선을 긋는 느낌. 이 미묘한 차이 확실히 아시겠죠? 좋습니다. 그럼 실제로 내 눈앞에 여러 선택지들이 놓여 있을 땐 어떤 표현을 써야 할까요? 상황에 딱 맞는 표현들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짚어보죠. 가장 간단한 상황부터 시작해 볼까요? 선택지가 딱 두 개뿐이에요. 이럴 땐 뭐 고민할 것도 없죠? 바로 그 둘 사이에서 between에서 결정하는 거니까요.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빨간 드레스냐, 파란 드레스냐. 딱 둘 중 하나. I have to decide between the red dress and the blue one. 아주 직관적이죠? 두 개 사이에서 고민할 땐 between입니다. 하지만 인생이 어디 항상 양자택일만 있나요? 여러 가지 가능한 선택지들 그 넓은 풀 안에서 고심 끝에 이거다 하고 최종 하나를 딱 정할 때는 전치사가 on으로 바뀝니다. decide on에는요, 신중하게 여러 대안들을 막 저울질하다가 마침내 내리는 최종 선택이라는 느낌이 강해요. 여러 갈래길을 탐색하다가 마침내 이 길 위에 on, 내 발을 올려놓겠다고 도장을 쾅 찍는 느낌이랄까요? 그는 여러 직업을 고민하다가 결국 의학 분야로 결정했다처럼 말이죠. 자, 그런데 결정이라는 게 꼭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. 때로는 무언가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, 즉 NO라고 외치는 힘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우리가 가지 않을 그 길에 대한 결정을 들여다볼게요. 이거 정말 중요해요. 진정한 결정의 힘은요, 무언가를 하겠다고 고른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과감하게 이건 아니야 하고 잘라내는 힘까지 포함합니다. 어쩌면 거절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결정일지도 몰라요. 그리고 바로 그 거절의 결정을 표현하는 완벽한 표현이 바로 decide against입니다. 말 그대로 어떤 계획이나 제안에 맞서서 against 반대하기로 결정하고 그걸 잘라내버리는 그림이죠. 예를 들면 충분히 논의해본 다음에 우리 저 낡은 집 사는 건 안 하기로 했어? 라고 하거나 위원회에서 예산 문제 때문에 그 제안은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라고 할 때처럼요. 개인적인 선택부터 아주 공식적인 결정까지 정말 폭넓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.
자, 지금까지 디사이드의 여러 조각들을 살펴봤어요. 이제 이 조각들을 쫙 모아서 결정이 시작되고 끝나는 그 전체 여정, 말하자면 결정의 기술을 한번 마스터해 보겠습니다. 모든 결정에는 하나의 스토리가 있죠. 먼저 어느 대학 가야 할지 정하기 너무 힘드네처럼 고통스러운 딜레마에서 시작합니다. 그러다가 긴 논의 끝에 우리 드디어 결정을 내렸어! 하고 행동의 순간이 오죠. 그리고 마지막에는 매니저님이 최종 결정을 내릴 겁니다처럼 누군가에 의해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. 딜레마, 행동, 그리고 결과. 이게 바로 결정의 한 사이클인 거죠. 그리고 때로는요, 정말 단 하나의 선택이 모든 것의 판도를 바꾸기도 합니다. 바로 이런 순간에 쓰는 표현이 decide the outcome입니다. 말 그대로 어떤 경쟁이나 상황의 결과, 아웃컴 자체를 결정지어버린다는 뜻이에요. 단 한 표가 선거 결과를 결정할 수 있다. 이 문장처럼요. 그 결정 하나가 모든 것의 향방을 가를 때 쓰는 정말 무게감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자,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든 디사이드 툴킷 마지막으로 싹 정리해 볼까요? 모든 것의 기본, 뿌리는 뭐였죠? 잘라내다. 그렇죠. 행동을 정할 땐 decide to, 사실이라고 판단할 땐 decide that, 딱 두 개 중에 고를 땐 between, 여러 개 중 최종 선택은 on, 그리고 과감한 거절은 against. 이제 이 툴kit만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확하고 자신감 있게 결정을 표현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이제 이 단어를 완벽하게 마스터하기로 결정하셨으니까 여러분은 이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앞으로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시겠어요?